국어에 잡다한 것을 뒤적거리는 시간, 잡동사니입니다. 잡동사니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지문 읽기입니다. 국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 한 번쯤, 아니 한 두세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그 지문을 읽어서 어떤 답을 찾는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국어 문제에서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작품,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제시되는 본문 작품이죠. 작품에 제시되는 본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택지. 기본적으로 문제의 선택지 5개가 주어지죠. 그런 선택지들. 요거 역시도 지문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에는 단순하게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 선택지, 보기, 이 세 가지를 지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 부분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의 경우 내재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인 정보. 내재적인 정보란 무엇이냐? 시라고 한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걸로부터 느낄 수 있는 정서나 태도 등 이런 것들을 내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외재적 정보가 될 텐데요. 물론 모든 선택지와 보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보기 같은 경우는 외재적인 정보들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재적인 정보는 무엇이냐? 어떤 작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요소들을 설명한다든지 문학사적 흐름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본문 작품 같은 경우는 내재적인 정보를 찾는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도 어떤 화자를 분석하고 상황과 정서나 태도를 찾는 연습들을 해왔을 테니까 그런 내재적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제공되는 이 지문들에서 어떻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고향이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고향과 관련된 작품들을 본 기억이 있다면 이 보기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고향을 한번 보도록 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 여기서 일단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향의 이미지와 현실의 이미지가 대비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미의 공간이고 고향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의미의 공간이라고 대비, 대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와 관련된 문학작품, 실제로는 현대시 2작품이 있었는데 그 2작품을 우리가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들에서는 고향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대비되는 곳으로서 현실 공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긍정적인 공간으로 복귀하려는 귀향의식을 갖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두 작품, 이 문제와 관련된, 이 보기와 관련된 문학작품에서는 귀향의식을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고향은 왜 그러면 그 고향이 현실과 대비돼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공동체 인정,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차갑고 따뜻한 것으로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들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더더더 눈에 띄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죠.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이상적인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즉 귀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의 귀향은 아마도 표면적인 귀향이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변해 있거나 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고향이 아닌 거죠. 또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향은 그대로 있으나 그 고향을 느끼는, 고향을 인식하고 느끼는 주체, 보통 화자가 될 텐데 그의 심리적인 변화 때문인 거죠. 내가 세상에 너무 찌들었다거나 나이가 들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귀향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원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완성,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와 관련된 작품에서는 고향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고향에 대한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식, 그 목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감정은 부정적인 좌절감이나 안타까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 자, 선택지도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선택지들, 이 문제는 잘려 있어서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제시가 된 선택지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4개의 선택지는 괜찮은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선택지들을 한번 보니까 좀 묶어볼 수 있어요. 1번, 1, 2번 같은 경우는 가작품에 대한 설명이고 3, 4번 같은 경우는 나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5번은 가, 나를 묶고 있는 설명이에요. 5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자, 고향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대요. 물론 본문 작품을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짐작을 해보자면 이건 어쨌든 미완일 수밖에 없죠. 앞에 두고 가지 않는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야죠.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건 미완인 거고, 나 같은 경우 고향에 왔습니다. 일단 어, 고향에 일단 오긴 온 거예요. 귀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봐요. 원래라면 고향이라는 곳은 이상적인 곳이니까 거기에 귀향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 불편하거나 이상할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화자의 귀향은 완성이라고 볼 수 없겠죠. 미완이겠죠. 미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5번 선택지는 꽤 괜찮은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거꾸로 그럼 5번이 괜찮은 설명이라는 가정하에 거꾸로 한번 나머지 선택지들을 따져봅시다. 3번, 4번 나를 묻고 있는데 4번을 먼저 한번 보면요. 4번 어머니가 군부를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주는 것을 본 화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이 공간이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화자는 고향에 온 거라고 한다면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군부를 피우고 오리를 잡아준다? 뭔가 대접을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애를 느끼는 거 꽤 괜찮겠죠. 이 선택지 자체의 연결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 고향에 와서라는 거, 여기에서도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고향에 왔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번에서도 한번 보면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자,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고향에서 살고 있나 봐요, 가족들이. 근데 그들이 궁핍한 삶을 산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이상적이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네요. 궁핍해요. 그럼 그들을 본다면 화자의 심리가 결코 편하지는 않을 거고, 그럼 그곳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5번하고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설명이겠죠.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 그것이 궁핍한 삶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연결은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2번을 보면 2번,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이거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봐도 전나무가 울창하고 자연이 뭔가 풍족하고 술을 빚고 있다. 인간들의 모습도 풍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나의 고향하고 완전 대비가 되죠. 가의 고향은 풍족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나의 고향 같은 경우는 궁핍하니까요. 그러면 이 가의 고향은 이 이미지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네요. 평화롭겠네요, 그러면. 풍족하니까. 2번 선택지 자체에 모순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1번으로 가보면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자, 주인집 늙은이가 왜 슬플까요? 그건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해주나 봐요. 그러면 이거 보기에서 설명했던 어떤 공동체 의식, 연대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 수 있겠는데 조금 이상한 거는 화자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통해서 부정적 공간인 현실을 따뜻한 공간인 고향으로 만들어서 귀향을 완성하려 한대요. 요거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던 것은 고향이라는 곳은 이미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상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화자가 그것을 대하러 갔을 때, 마주쳤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었죠. 고향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죠. 혹은 화자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향으로 마주치지 못해서 그 둘의 결과가 미완, 귀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현실을 바꾼대요. 현실 개혁이에요. 현실을 개선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화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설명, 보기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번 선택지가 유독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1번이 적절하지 못한 설명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선택을 조금씩 좁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로 확인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적절한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좀 구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문학 작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